오케이, 보자. 이번에는 8단원의 두 번째 거, 열평형, 비열, 열팽창.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워. 자, 여기 지금 열평형이라는 말이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열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가 낮은 물체가 있으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한다 그랬죠. 열이 이동을 하다 보면은요, 여기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 다음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이 두 온도가 같아질 때, 자, 이렇게 같아졌을 때 그때 무슨 상태에 도달한다?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열은 어디서 어디로 가?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자, 온도가 높은 물체는요, 시작점이 온도가 높았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시작점이 온도가 낮았는데, 얘가 온도가 쭉 내려가게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온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물질의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를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야, 0도씩 물하고 100도씩 물하고 이렇게 섞었어. 그랬더니 50도가 됐어요. 그러면 안 돼. 열평형 온도는요,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중앙에 와야 돼요. 이런 말은 안 돼요.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거는. 자, 그 다음. 이때 이동하는 열의 양. 이 이동하는 열의 양을 뭐라고 하느냐? 열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그랬죠? 이때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열량의 단위는 뭘 쓰냐면 킬로칼로리나 칼로리. 칼로리라는 단위 많이 들어봤죠, 그죠? 킬로칼로리나 칼로리 단위를 쓰게 되는데 이게 열량 단위야. 그래서 이건 이동하는 열의 양이라는 거야. 이동하는 열의 양.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었죠. 그럼 고온의 물체가 열을 잃은 만큼 저온의 물체는 어떻게 돼요? 열을 얻은 거지. 자, 그래서 외부에 열의 출입이 없을 때라는 가정이 있어. 외부에 열의 출입이 없다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 잃은 열량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잃은 열량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이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열을 잃는 만큼 얘는 열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열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열평형을 이용하는 예를 보자. 갓 삶은 뜨거운 달걀을 식힐 때 찬물에 담가두면. 자, 찬물에 담가두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달걀에서의 열이 찬물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미지근해지는 거. 자, 온도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온도계 물체랑 접촉시켜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체와 온도계가 서로 온도가 같아지게 되죠. 그게 왜 그래? 열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물체의 온도를 재요. 자, 그리고 이제 열평형 이용 옆에 또 있죠. 음료의 얼음으로 열이 이동함으로 열평형에 도달하여 음료를 차갑게 유지합니다. 자, 이런 것들. 아이스박스에다 얼음 집어넣고서 음료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음료의 열이 얼음 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음료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료의 온도가 차가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뜨거운 음식에서 온도계로 열이 이동하여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요거 음식 이렇게 익히는 것도 그래요. 뜨거운 음식에서 온도계로 열을 이게 온도 재는 거죠. 이게 고기가 얼마나 익었나 온도 재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음식 온도를 측정한다라는 그런 의미. 오케이. 자, 다음 비열입니다. 자, 비열 같은 경우에는요.
자,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 별표 꼭 좀 한번 쳐주세요.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요, 그걸 1도 높이는데 얼마나 필요할까? 열량이. 자, 아까 열량이란 뭐라 그랬어?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러니까 이 열량의 단위를 뭘 써요? 아까 킬로칼로리나 칼로리 단위를 썼었죠. 자, 여기 이제 개념을 잘 봐야 돼. 자, 물이야. 자, 물이 10kg이 있어요. 자, 얘를 10도 온도를 높이려고 그래요. 10도씩 높이려고 그래요. 썼지? 자, 온도를 10도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 이때 열을 가해줬어. 막 가열했어. 그때 가열하는 열의 양이 재보니까 100kcal더라 라는 얘기야. 그럼 물 1kg을 10도 높이려면, 자, 양이 10분의 1로 줄었죠. 양이 10분의 1로 주면 그만큼 필요한 열의 양도 10분의 1로 줄겠죠. 10kcal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1kg을 10도까지 안 높여요. 1도만 높이려고 하네. 자, 이러면 몇 킬로칼로리? 자, 10kcal 줬더니 10도 올라가요. 그럼 1도 올라가려면 1kcal만 있으면 되겠죠. 자, 이게 질량이고요. 이게 온도 변화예요. 자, 이게 열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은요, 1kg을 1도 높이는데 1kcal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은 1kg을 1도 높이는데 1kcal가 필요해요. 그게 물의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보자. 세모라는 물질이 있어. 세모 물질이 있는데 이 세모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5kg이 있어요. 얘를 10도 높이는데 100kcal가 필요했대. 아까 여기 지금 10kg을 10도 높이는데 100kcal. 그 열을 똑같이 얘한테도 가해준 거야. 5kg에도. 자, 이 물질한테, 이 세모라는 물질에 5kg에다가 가열을 했더니 똑같은 열량을, 그랬더니 10도 올라갔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라. 1kg을 그럼 10도 높이려면은요, 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5kg당 10kcal, 아니 100kcal니까 1kg이면 20kcal 필요하겠죠. 이해돼? 그렇다면 1kg을 1도만 높이려고 해요. 그럼 몇 킬로칼로리 필요한 거야? 2kcal 필요하겠죠. 1kg을 1도 높이려면, 자, 10도 높이려면 22였어. 그럼 1도만 높이려면 2kcal 필요한 거죠. 자, 요게 뭐예요?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 그게 비열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비열 구하는 식 한번 따져볼까요? 자, 비열은, 이거 꼭 써놔야 돼. 여기가 뭐야? 열량이죠? 열량을 지금 뭐 했어요? 나눴죠? 10kg과 110도. 여기는 100kcal를 10도와 5kg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비열이라고 하는 건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준 값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비열의 요거 단위 보세요. 열량 단위가 킬로칼로리였고요. 질량이 킬로그램이었고요. 온도가 도씨네요. 킬로칼로리 나누기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열 단위야. 자, 그럼 이제 옆에다가 뭘 쓰느냐? 그럼 열량 구하는 식은요. 열량은요. 어떻게 구해요? 열량은 자, 열량 여기 있고 질량과 온도 변화가 넘어가면 곱하기 되죠? 그래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이라고 얘기했어.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이게 종류마다 달라.
물질마다 달라. 여기 지금 옆에 나와 있죠, 비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마다 달라요. 자, 그렇다면 비열이 크다, 비열이 작다라는 말이 이제 막 나오게 될 텐데, 자, 비열이 큰 것과 비열이 작은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자, 보자. 그래, 그래서 물질마다 비열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비열이 큰 애가 있고 비열이 작은 애가 있죠.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1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비열이 작다는 얘기는 1도를 높이는데 열을 조금만 가해줘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똑같은 열을 똑같은 질량에 똑같은 열을 가해주잖아. 질량이 같고요. 그 다음에 질량과 열량이 같다면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은 거죠. 비열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잖아. 그죠? 이게 클수록 얘는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 시간과 온도와의 그래프에서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같은 물질을, 그러니까 질량이 같았을 때 똑같은 열을 가해주고 있는데, 그럼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 애가 누구냐? 비열이 작은 애가 온도 변화가 큰 거예요. 물하고 식용유 생각을 해봐. 자, 물하고 식용유 끓이다 보면 퍽퍽 튀죠. 물이 먼저 물이 100도란다. 식용유가 온도가 더 빨리 높아져요. 그러다가 물이 100도가 되면은 물이 밑에 있다가 끓으면서 수증기가 되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은 물이 더 커요. 비열이 큰 애는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세요. 알겠니? 만약에 비열이 똑같아요. 비열이 똑같으면 어떤 물질? 같은 물질. 그럼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겠죠. 그러니까 물 10kg과 물 1kg을 비교해서 똑같은 열을 가해줬어. 그러면은 10kg의 온도 변화가 더 작겠죠. 오케이? 당연한 얘기지. 물의 양이 많을수록 높은 온도까지 높이는데 더 오랜 시간 걸린다. 그 얘기하는 거야. 211쪽을 한번 해보자. 211쪽을 꼭 멈추고 풀어줄 수 있도록 하세요. 풀어줘 보세요. 자, 풀었니? 꼭 다 풀고 채점해줘. 보자, 1번.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열의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가겠니? 당연히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가겠죠? 자, 그래서 화살표를 해주면 돼. 뜨거운 물에서요, 찬물로 갔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열평형에 도달하는 시간. 자, 온도가 같아졌을 때가 몇 분? 5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열평에 도달했을 때 온도는 몇 도예요? 그렇죠. 30도가 되는 거고요. 9분이 지났을 때 차가운 물의 온도는 몇 도? 9분이 지났을 때 차가운 물의 온도는 몇 도? 역시 30도죠. 왜 열평형에 도달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봅시다. 자, 2번에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하죠. 그죠? 뜨거운 데서 찬 쪽으로 가죠. 동그라미네요. 뜨거운 물의 입자는 활발해진다. 뜨거운 물은 지금 현재 뭐예요? 열을 잃어버리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둔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열평 상태가 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다. 이건 맞는 얘기죠. 열평 상태에 도달하면 입자 운동이 같았겠죠. 왜냐하면 온도가 같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시간이 충분히 나면 두 물의 온도는 반대가 된다. 아니죠. 두 물의 온도는 같아지고 끝나는 거예요. 자, 3번 중요하니까 잘 봐. 비열.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맞죠?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 물은 식용유보다 비열이 크므로 온도 변화가 식용유보다 작다. 그쵸?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고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같은 양의 열을 받았을 때 비열이 클수록 온도가 빨리 높아진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 그랬죠. 이건 틀렸어요. 자, 4번에 같은 양의 열을 받으면 물질이 같아도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같다. 아까 얘기한 거죠. 야, 10kg이랑 1kg이랑 똑같은 열을 가해주면 당연히 10kg의 온도 변화가 더 적죠. 그래서 맞는 얘기야.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적다.
겉보기 성질이 비슷한 두 물질의 비열을 비교하면 두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왜?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니까 두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에는요. A, B는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시간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가 다르죠. 질량이 같은데. 그렇다면 얘네들은 다른 물질이겠죠.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가 큰 거, A, B 중에 누구야? 온도 변화가 큰 거는, 그쵸? A죠. 그래프에 딱 보이잖아. 그럼 B열은 누가 더 클까요? A, B 중에서 B열이 큰 거. B열이 클수록 1도 올리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B가 B열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 비열이라고 하는 건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야. 1도 높이는데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1도 높이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대표적인 비열이 큰 물질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우리 몸의 체온 유지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크므로 온도 변화가 작아요. 비열이 크면 어떻다 그랬어? 온도 변화가 작다 그랬죠. 그래서 기계 냉각수나 찜질 팩 등에 이용되고요. 우리 몸도 이제 체온을 유지하는데 비열이 큰 주로 이제 물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돌솥의 비열하고요. 돌솥의 비열이 무쇠솥보다 크므로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온도 변화가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돌솥에 담긴 밥이 오랫동안 더 따뜻해요. 왜냐하면 돌솥은 빨리 온도를 올리는데도 천천히 올라가지만 비열이 큰 애들은 온도가 내려가는데도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더 따뜻해. 자, 뚝배기의 비열이 냄비보다 크므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뚝배기하고 냄비하고 비교하면 뚝배기가 비열이 커. 그러니까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반면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서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해안지방하고 내륙지방하고 일교차가 해안지방의 내륙지방보다 일교차가 작은 거. 해안지방은 옆에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그만큼 내륙지방은 일교차가 커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땅이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구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완전 내륙의 분지 지역이죠. 이런 데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바닷가에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해풍이 불고, 자, 이거 비열 차이 때문에 그래요. 해류풍 기억나나? 해풍과 육풍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육지였을 때 해 떠 있어. 똑같이 해가 떠 있으면 열을 똑같이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육지와 바다의 비열은 누가 더 크냐? 당연히 육지하고 바다 중에선 바다의 비열이 더 커요. 물.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똑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 변화가 누가 더 크냐라는 거죠. 비열이 작은 육지 쪽의 온도 변화가 더 커요. 그러니까 빨리 온도가 올라가. 여기는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온도 빨리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열량이 더 많이 받았어요가 아니라 같은 열량을 받아도 얘가 더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온도가 육지 쪽이 더 낮에는 커요. 그러면 여기선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여기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서 바람이 이렇게 부네. 자, 여기 땅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걸 해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밤이 되면 어떻게 돼? 반대죠. 비열이 작은 육지가 더 빨리 식어요. 자, 그래서 밤이 되면은 오히려 이쪽이 온도가 낮아요. 그 온도가 낮은 데가 차가우니까 하강 기류.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 기류. 그래서 물이 이렇게 회전을 해요. 육지에서 불어나간다 그래서 이거를 육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물과 모래의 비열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전에 한번 배웠었는데 됐니? 좋아요. 이거 뚝배기와 냄비 나와있네. 뚝배기의 비열이 금속 냄비의 비열보다 커서 뚝배기는 금속 냄비보다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반면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뚝배기는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을 때 쓰고요. 냄비 요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끓였다가 빨리 식을 때 쓰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열팽창 한번 보자. 열팽창. 자, 열팽창은 말 그대로야.
열받아서 팽창하는 것. 자, 물체의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물체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을 우리는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액체의 열팽창. 자,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며 액체마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액체도 가열되면 팽창이 돼요. 왜냐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 열팽창이 일어나는 이유는 열받았잖아? 그러면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활발하게 하죠. 활발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액체도 이렇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처음엔 여기였는데 가열되고 나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죠. 팽창되니까 그래요. 오케이? 그럼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바로 온도계죠, 온도계. 자,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온도계. 자, 온도계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팽창해서 길이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거고요. 빨간색 그 액체가요. 알코올이나 수온 온도계를 많이 쓰는데 걔네들이 온도에 따른 팽창 정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됐나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열팽창을 그 염두에 둬서 이렇게 병에 액체를 담을 때 어떻게 해? 가득 담지 않죠.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음료수가 팽창하면서 이 유리병을 깨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방지하기 위해서. 자, 다음 고체의 열팽창인데 고체는요, 열가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어떻게 돼? 조금씩 멀어져요. 그러니까 고체는 완전히 입자들이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나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고체의 열팽창. 우리 그 전철 타고 가다 보면 덜컹덜컹 하는 구간이 꼭 있잖아. 그죠? 왜 그래? 선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틈이 있어. 이 틈은 왜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데서 이 선로가 열받으면은요, 열팽창이 일어나잖아? 그럼 그 팽창되는 정도까지 감안해서 틈을 띄워놓는 거야. 선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다리 같은 거 보면 중간에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역시 열팽창을 대비하는 거예요. 자, 바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만든 것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집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건 자, 고체들 같은 경우에는 열팽창 정도가 고체들마다 조금씩 달라. 그래서 여기는 팽창이 작은 금속, 이쪽은 팽창이 큰 금속을 붙여놓는 거야. 둘을 이렇게 접합시켜서 붙여놓는 거야. 그리고 가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열되면은요, 여긴 열팽창이 작은 애고 여긴 열팽창이 크니까 얘가 늘어나요, 더 많이. 근데 붙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리 쪽으로 이렇게 짧은 쪽으로 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팽창 정도가 큰 애와 작은 애가 서로 접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해지게 되면은 휘어져요. 그 휘어지는 걸 바이메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바이메탈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꽤 많이 쓰여요. 어떨 때 많이 쓰이느냐? 열팽창 정도를 다룬 이 바이메탈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때 많이 써요. 그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바이메탈은요, 그래서 바이메탈을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쪽으로 휘어진다고요? 짧은 쪽으로 휘어져요. 그러니까 짧은 쪽으로 휘어지니까 어느 쪽이 짧은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팽창될 때. 자, 다음 213쪽, 213쪽에 문제를 또 해보도록 하자.
다 했니? 자, 5번 보자. 자, 5번에 비열에 의한 현상이나 활용의 예인데 해안지방하고 내륙지방 일교차가 적은 거. 해안지방이 일교차가 적은 이유는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죠? 비열이 크면은 온도 차이가 작다고 했죠? 그래서 5고요. 자,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작아요. 틀렸죠, 벌써? 다른 물질에서 비열이 큰 편이에요. 자, 뚝배기는 된장찌개와 같이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하는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고. 그쵸? 뚝배기는 비열이 크니까. 냄비는 비열이 작으니까. 그래서 5가 되는 거예요. 자, 6번에는 비열. 기체는 물질마다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고체랑 액체만 나왔었죠. 고체랑 액체만 나와 있어. 자, 고체랑 액체만 나와 있어. 물질들마다 고체나 액체는요, 열팽창 정도가 물질들마다 달라요. 하지만 기체는요,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샤를의 법칙. 모든 기체는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가 줄어들면 부피가 감소한다라는 게 샤를의 법칙이었어요. 근데 이때 샤를의 법칙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체의 종류를 따로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아. 왜냐? 기체들은요, 온도에 따른 팽창 정도가 같다라고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요. 같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래서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체는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이게 틀려. 고체가 액체보다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 자, 이거는 뭐 생각하면 돼? 입자 사이 거리 생각하면 되죠. 고체가 입자 사이 거리가 멀겠니? 액체가 멀겠니? 당연히 액체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액체가 팽창 정도가 더 커요.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그쵸.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7번에요. 전기주전자 온도조절 장치. 자, 이거 아까 바이메탈 얘기했는데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건 온도조절 장치에 주로 많이 들어가게 돼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 자, 가열돼서 얘가 휘어졌어. 그러면은 봐봐. 여기 지금 회로에서 휘어지니까 떨어졌죠.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냉각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면서 접촉되겠죠. 그럼 전류가 또 흐르겠죠. 이런 식이야. 바이메탈은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붙였다 하면서 일정한 온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온도 조절 장치에 쓰이는 거예요. 자, 2번, 그래서 이건 오고요. 그 다음, 2번에. 야, 손잡이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건 뭐에 해당하는 거야? 팽창에 해당하는 게 아니야. 이건 열 전달에 대한 얘기야. 그죠? 전달이 잘 안 되게끔 하는 거죠. 이 가스관을요, 디귿자로 이어서 온도에 따라 가스가 끼거나 틈이 생기는 걸 막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디귿자로 만들어 놔서, 여름이라든가 이렇게 뜨거워지면 가스관도 팽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팽창되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일자로 딱 있으면, 일자로 쭉 있으면 어떻게 돼? 팽창하면 중간에 길이가 길어지니까 휘어지고요. 그 휘어지면 부분적으로 틈이 생기거나 해서 유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것도 열팽창에 대한 얘기예요. 그쵸, 액체도 맞죠. 가득 채우지 않는 거. 그쵸. 자, 그래서 XO. 자, 요거는요. 비열이야, 열팽창이야. 그죠? 열팽창이죠. 부피가 커지는 걸 이용하는 거잖아. 열팽창이야. 자, 이거는요. 자, 오랫동안 따뜻해져야 돼. 비열이 큰 물을 쓴다 그랬죠? 이건 비열이고요. 자, 다리 이음새, 아까 얘기한 게 이건데, 다리 이음새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틈이 있어요. 왜? 팽창돼가지고 늘어나는 정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열팽창. 양은 냄비는 빨리 끓고 빨리 식어요. 이건 비열에 대한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자. 이번엔 식용유와 물 넣고서는 가열하는 실험에 대한 얘기인데, 질량이 똑같은 상태에서 온도를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를 보게 되는 거야. 식용유는 온도 변화가 크고 물은 온도 변화가 작네요. 그럼 물은 비열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죠. 식용유는 비열이 작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물과 식용유에 가하는 열량이 같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했는데, 자, 물과 식용유가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할 때 식용유의 온도 변화가 물보다 더 커요.
그죠? 왜?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됐니? 자, 물이 비열이 크고 식용유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요 215쪽을 꼭 좀 풀어봅시다. 215쪽 한번 풀어보세요. 215쪽만 풀고 우리 또 설명 한번 잠깐 들어가. 여기 이제 이걸 봐야 돼. 자, 채점해보자 이제. 자, 물과 식용유에 대한 얘기인데, 자, 1번에 뭐예요? 같은 세기의 물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하는 까닭이 뭘까? 열을 똑같이 가열해준다는 얘기야. 왜? 열량을 똑같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3번이 돼야 돼. 자, 2번 해보시면. 자, 100g과 200g의 물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세기의 물과 가열했다. 이때 100g의 물이 10도 증가했대. 자, 질량이 100g짜리가 10도. 그럼 200g짜리는 질량이 2배야. 질량이 2배면은 온도 변화도 2배로 증가하니? 아니죠. 질량이 2배잖아.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더 느려지죠. 그래서 5도가 돼야 돼. 3번에 자, 물과 식용유 비율에 대해 같게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죠. 뭘 똑같이 해줘야 돼? 일단 얘네들은 두 물질의 비율을 알려면 질량은 똑같아야 돼. 그죠? 질량이 똑같아야 돼. 자, 7번에는요. 자, A, B 두 물체가 있어요. 보시면 질량이 같은 두 물체예요. 근데 온도 변화는 다르게 나타났죠. A는 온도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큰 거고 그렇다면 B열이 작다는 뜻이네. A의 비열이 B보다 크다. 아, 이거 틀렸네요 벌써. A의 온도 변화가 B보다 크다. 그쵸? 같은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량은 B가 A보다 많다. 똑같은 온도가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똑같은 온도가 됐을 때 자, A는 이만큼만 가해주면 되지만 B는 이만큼을 가해줘야 되잖아. 열을 더 많이 주는 거죠. B가 더 많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5번에는요. 질량을 갖게 하고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로부터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까닭은 왜?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니까. 그쵸? 5번에 1이 돼야 되죠.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문제들 빨리 해보자. 몇 페이지까지? 219쪽까지. 219쪽까지 빨리 해보도록 하자. 잠깐 멈추고 푸세요. 멈추고. 219쪽까지. 자, 다 했죠? 한번 보도록 하자. 꼭 풀어보셔야 된다. 자, 1번에 해보자. 자, AB가 이렇게 접촉한 다음에 A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럼 1번에 몇 번? 열평이 될 때까지 30도? 열평이 됐을 때, 여기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네. 그쵸? 그래서 열평 됐을 때 온도는 30도죠. 4번까지는 A에서 B로 열이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A는 뭐 하고 있니?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열을 받은 거지. 그래서 A가 받은 거야. 그래서 B에서 A로 갔겠죠. 열평에 도달한 다음 두 물질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4번이 돼야 돼요. 또 2번에는 자, 2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보시면 딱 봐도 3번이죠. 왜요? 차가운 물의 입자 운동은 둔해진다가 아니라 열을 받는 거죠. 차가운 물은. 그러니까 입자 운동은 활발해져야죠.
자, 그 다음 3번에는, 자, A, B 이렇게 있는데, 온도 다르고 재질이 다른 A, B가 접합됐대요. 열은 A에서 B로 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요, 흔들리는 요거 있죠? 흔들리는 요기. 얘는 증가했지만 얘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A는 온도가 낮아지고 있고요. B는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에서 B로 갑니다. 그쵸? 자, 처음 온도는 A가 더 높아요. 그쵸? 더 활발했으니까. 그 다음, 열평 상태일 때 A와 B의 온도는 모두 각각의 처음 온도보다 낮다 그랬는데, B는 처음 온도보다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돼야 돼요. 자, 4번에는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열평행에 도달할 때까지 A가 잃은 열량은 4번 A가 잃은 열량은 B가 얻은 열량과 같다. 아까 얘기한 거 쓴 거 기억나니? A가 열을 잃는다 그랬죠? A에서 B로 열이 가니까 A는 열을 잃어요. 근데 온도는 많이 떨어지는데요. 얘는 조금 올라가는데요. A가 더 많이 잃었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A가 잃은 열의 양과 B가 얻은 열의 양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5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인데 2번에 보자. 질량이 클수록 비열이 크니? 질량이 클수록 비열이 크다. 비열의 정의가 뭐였어?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양이야.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양이야. 그러니까 1kg당 1도 높이는데 얼마만큼 열이 필요하느냐를 따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물질이면 비열은 같아요. 알겠죠? 질량이 클수록 비열이 크다가 아니라 물질 종류에 따라서 비열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6번에는요. 자, 둘 중에 비열이 큰 놈이 누구였어? 물이었죠. 그럼 식용유가 온도 변화가 더 크겠네요. 2번처럼요. 7번은요. 비열을 옳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놈이 누구예요? 납이죠. 그럼 납은 비열이 제일 작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오케이?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비열이 크고요. 온도 변화가 클수록 비열이 작은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에는요. 자, AB에서 같은 것만, AB는요, 같은 물질, 다른 물질, 질량이 같은 액체를 넣는데 온도 변화가 다르다는 뜻은 비열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온도 변화도 다르죠. 2분 동안의 온도 변화도. A가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그 다음 4분 동안 받은 열량. 자, 요거 열량. A나 B나 똑같은 열을 같은 온도 동안 같은 불꽃 세기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열을 받은 거예요. 4분 동안에. 열량은 똑같아요. 근데 온도가 A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3번만 맞아요. 자, 9번에는요. 비열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온도가 변화가 가장 큰 거는 비열이 작은 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9번에 비열이 제일 작은 게 누구야? B죠? 그럼 B고요.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거는 비열이 제일 큰 거네요. A네요. 3번이 되겠네요. 자, 10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A하고 B하고 질량이 같은데 온도는 A가 더 빨리 높아지네. 그럼 비열은 누가 더 큰 거예요? B가 큰 거죠. 비열은. 다음에 몇 번? A는 B보다 비열이 작다죠. 작으니까 온도 변화가 큰 거예요. 자, 그 다음 11번은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2번이네요. 왜요? 뜨거운 물이잖아요. 열 받았으니까 안에 있는 물의 부피가 커지겠죠. 줄어들면 안 되지. 팽창하니까, 열 팽창하니까 부피가 커져야죠. 그래서 2번이고요. 자, 12번은요. 어떤 액체 온도가 높아지면요. 부피가 늘어나죠?
운동 활발해지죠? 입자사 거리가 멀어지죠. 액체 종류에 따라서 늘어나는 정도는 달라요.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은요. 금속막대가 열을 흡수했어요. 그럼 부피 팽창하죠? 온도 올라가죠? 입자 운동 활발하죠? 5번이네요. 쉽죠? 자, 그 다음 14번은요. 철구리 알루미늄을 이렇게 연결해서요. 가열을 했을 때 늘어나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밀어줬다라는 밀리는 정도를 따지는 거야, 지금.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바늘 움직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 팽창 정도가 가장 큰 건 철이 아니라 누구예요? 알루미늄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열을 가해줬을 때 알루미늄이 더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죠?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열 팽창조가 가장 큰 거는 알루미늄이에요. 금속의 온도가 높아지면 길이가 늘어난다, 맞죠? 종류에 따라 열 팽창 정도가 다르다. 이게 지금 올라가는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고요. 15번은요. 금속 막대를 가열했을 때 늘어나는 까닭을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는데 왜? 5번이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끝. 자, 16번은요. 자, 이것도 역시 왜 틈을 만들었어요? 다리가 휘어지는 거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죠? 자, 고체 열팽창 때문에 다리가 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됐나? 고난도도 했지? 자, 꼭 해봐, 이거. 자, 1번 보자. 자, 1번 보시게 되면 A의 질량이 B의 질량의 2배이다. 질량이 2배래요. 흡수하는 열량이 같을 때 온도가 4도 증가하면 B는 몇 도 증가하겠습니까? 비열이 이렇게 다르죠. 자, 이거 보세요. 자, 비열 구하는 식이 뭐였어요? 비열 구하는 식은. 비열은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주는 거였죠. 자, 근데 질량이 얘가 A 대 B의 질량이 2배래요. B의 질량이 2배래요. 그리고 비열을 보면은 몇 대 몇이야? 자, 비열이 A 대 B가 1대 2네요. 근데 뭐는 질량은 A의 질량이 B의 2배니까 2대 1이네요. 그럼 열량이 똑같대요. 열량이 1대 1이면 온도 변화는 몇 대 몇일까요? 요거 찾는 거야. 오케이? 자,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온도 변화는, 자, 이걸 온도 변화에 대한 식으로 바꿔봐. 온도 변화는, 자, 요거 넘어가면 곱하기 돼. 그러니까,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는 질량분의 열량이고, 비열 넘어가면 나누기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질량 곱하기 비열분의 열량. 이렇게 되죠. 열량이, 비열이 같대요. 1이에요. 맞아요. 열량이 같대요. 1이에요. 그죠? 질량 2분의 1. A는 2분의 1일 거고요. 그죠? B는요. 역시 2분의 1이겠네요. A의 온도가 4도 증가하잖아요. B의 온도도 역시 4도 증가해야 되겠죠. 오케이? 조금 어렵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A의 질량이 B의 2배예요. 얘가 2배야, 2배, 질량. 자, 비열로만 따져봅시다, 먼저. 비열로만 따져봤을 때 A가 4도 상승했대요. 그럼 질량이 똑같다면 B는 몇 도 됐을까요? 질량이 똑같다면 B는 2도 됐겠죠. 왜요? 비열이 크잖아. 2배. 근데 질량이 얘가 더 커요. 2배. 그러니까 얘는 온도 변화가 얘가 2배 더 크기 때문에 얘는 4도 올라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 아까 식으로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해도 돼요. 자, 그 다음 2번에는 점선이 처음 고리인데 이거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는데 이게 많은 친구들이 뭘 고르냐면 1번 고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 정답은 몇 번이냐? 5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가열됐을 때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쪽으로 부피가 팽창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 보면 여기 있는 입자와 여기 있는 입자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서로 멀어져야 돼. 그래서 5번처럼 팽창해야 돼. 자, 3번에는요. 자, 내륙지방과 해양지방의 일교차는 뭐 때문이야? 비열 차이 때문이죠. 그죠? 이건 비열 때문이고요. 바이메탈은 열팽창에 관련된 거죠. 열팽창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엘페타 높이가 달라지는 건 뭐 때문이겠니? 열팽창 때문이죠. 여름철에 엘페타 높이가 더 높아요. 뜨거우니까. 뚝배기, 양은 냄비 이런 거는 비열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돼야 돼요. 자, 실전 연습 1번 해볼까요? 자, 실전 연습 1번. 자, 여기 보시면 부피 차이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쓰시오 그랬는데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 부피가 팽창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 얘기하는 거야. A, B, C 액체 종류가 다르네? 부피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요? 자, 얼음이 들어있는 수조에 넣으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부피가 줄겠죠? 근데 팽창이 많이 되는 애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팽창 정도가 큰 애가 수축 정도도 더 커요. 그래서 C가 가장 많이 줄어요. 네? 자, 그 다음 B, 그 다음 A 순으로 줄어드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단원 마무리. 그때 안 풀었던 문제들 있지. 몇 번까지야? 223쪽까지 풀고 각자 채점해 주세요. 오케이?